저는 공태영어 사춘센터 장미연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학원을 운영한 지가 20년 차예요. 처음에 이 지역에 아이들도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어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영어 학원을 시작했었고, 지금도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마음은 열려 있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거기에 굉장히 몰두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도 아이들도 같이 노력하고 있고, 그동안의 결과들을 보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스카이나 서성한 중외경시나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다 진학을 하고서 인사를 오거나 또 과 수술했다고 찾아오거나 또 약대 편입을 한다고 찾아오는 아이들이 다 영어 때문에 원장님 제가 이렇게 될 수가 있었어요 라고 얘기할 때 그때가 가장 보람이 있습니다. 현재도 아이들이 진짜로 말이 되고 글이 될 수 있는 영어를 하는 아이들도 소망이고 저도 소망이거든요. 그걸 공태영어를 만나서 지금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항상 영어를 문법을 가르칠 때도 그 지문들을 문법에 틀을 맞춰서 말을 하게 했었고, 듣기가 되어져야 되니까 듣기도 열심히 시켰어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가서 영어 공부 안 하고 1, 2등급 나오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고, 그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었어요. 고등학교 가서 전 영어 할 필요가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가장 큰 보람이 있습니다. 언어잖아요. 영어는 언어라는 생각이 첫 번째 생각이고요. 언어가 되지 않으면 영어 시험을 아무리 잘 본들 그게 무슨 효용성이 있겠어요. 영어를 아이들이 기본기에 충실하다 보면 듣고 말하고가 되고, 또 어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강해 주었을 때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할 수 있고 영어로 말할 수 있고 글로 표현할 수 있어서, 단지 그걸 할 수 있도록 끄집어내어 주는 것이 원장과 선생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태영어를 알게 된 계기는요, 제가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저도 언어의 4차 산업이 접어들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언어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입시 위주의 영어에서 탈피해서 기본적인 언어로서 영어가 되면 입시 영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막 목말라 하고 있을 때에 어떤 원장님을 통해서 공태영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기 사천인데 공태영어 감행하고 싶다고 이제 시작한 지는 1년 6개월 되었어요. 공태의 취지가 그거잖아요. 덜 열려 말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전 거기에 100% 공감하거든요. 우리가 태어나서 엄마라는 말을 3만 번을 들어야 엄마를 할 수 있다는데, 외국인 영어가 듣지 않고서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문법의 틀은 내가 영어를 말하거나 그랬을 때 하나의 기준이 될 뿐이지, 기본적으로 들리지 않으면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사에서 한 2번 듣고 따라가라면 저희들은 손가락 헤어려 가면서 5번 이상을 듣고 말하고, 그렇게 해서 영어 발음이 나쁜 아이들은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들도 놀라세요.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그 전에 학원에서 다녔을 때 느끼지 못했던 것들, 너무 우리 아이가 발음 부분에서 너무 많이 변화됐다. 그리고 계속 말하다 보니까 적극성이 있어졌고, 내성적인 아이가 외향적인 아이로 변화되어가는 걸 경험할 수 있다고 다른 학원과 틀리다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럴 때 너무 기뻐요. 처음에 학원에 올 때는 정말 발음이, 그래도 영어가 우리 표준말이 좋아 보이듯이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 스스로가 입으로 말을 뱉어내지 못하고 그런 케이스의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 애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리딩 파트 부분에는 굉장히 강하게 실력이 쌓여 있었는데, 말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는 너무 아닌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가 계속 기어들어와서 안 되겠다 해서 아이하고 논논해서, 야, 내가 이 단계를 하고 나면 정말 발음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 그 볼륨 3를 끝나고 났을 때 아이의 영어 발음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요즘 목소리도 커지고요. 그 아이 때문에 처음에는 고민을 했어요. 저러다가 소심한 아이인데 학원을 관두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지금 초등 5학년이 되었네요. 초등 2학년이에요. 왔는데 너무 심각했어요. 심지어 한국말도 잘 안 되는 거예요. 한글 쓰는데도 거려 쓰는 게 아니라, 아이도 너무 안 되니까 제가 물었어요. 너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냐 하니까 선생님이 자기를 잘 안 봐줬다는 거예요. 아이가 그렇게 얘기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서 제가 계속 그 아이를 잡고서 했는데 그 아이가 징을대지도 않고
그 어린아이가 지금 그렇게 됐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죠. 지금도 역시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소리를 듣고서 간단한 단어 좀 쓸 수가 있고요. 저는 아이들을 포기하진 않아요. 어리석은 짓일 수도 있는데 그 아이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아이 인생이 달린 문제니까요. 그 아이가 맡기는 과정을 보면서 엄마도 굉장히 만족해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도우미는 시원한 거 사가지고 오시고 학부모 강연할 때도 공차를 하시는데 본인이 공차를 전부 다 준비해 오셨어요. 다른 분들까지 다. 정말 감사하죠. 그러니까 부모님들께도 우리 아이가 본인을 위해서 학습을 하지만 열심히 공부를 시켜주시는 부모님을 위해서도 효도할 수 있는 주를 기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매일 출석해서 매일 출석할 때마다 100점의 캐럿이 생기고 그 다음 학습을 해서도 100점의 캐럿이 생겨서 포인트를 하루에 200점씩이잖아요. 그걸 4주 동안 했을 때 합계 점수가 4,000점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목표에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4,000점 만점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걸 통해서 처음 이 이벤트의 목적에 맞게 부모님께 효도도 할 수 있었고 부모님들의 성취욕도 달성할 수 있었고 또 학원은 학원대로 전국 1등 학원이 되었으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죠. 부모님들이 감사하다고 카톡으로 문자를 날리시고요. 이제 자녀들이 쓴 거를 보고 굉장히 감동하지 않았겠어요. 네. 우리 애가 공부를 하는 것도 기특한데 이렇게 해서 나에게 큰 상까지 선물까지 줬네 라는 그런 감탄의 소리들이 많이 나죠. 공부하고 효도하고는 우리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 굉장히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경우였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쳐 있었고요. 저도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 깊이 고민하고 있을 때 공부하고 효도하고 이벤트가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께 다 단톡방에다가 남겼어요. 이런 게 본사에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1등 해야 되겠다고. 우리 애들이 잘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그리고 아이들이 집에서 안 되면 학원으로 부르기도 하고 밤 늦은 시간이었지만 10시 반, 11시 돼서 전화해도 부모님들이 싫어하지 않으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고 아이들도 거기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아이들에게도 부모님께도 그리고 학원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결과가 되었고요.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 부모님께 선물을 본사에서 보내주셔서 했잖아요. 그런 것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교육청에서 얘기하기 전에 이미 마스크 쓰기 시작했고 소독약 구비해서 손 소독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아이들 체온계 재고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2주 정도 뒤에 교육청에서 이제 심각한 문자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코로나 기간 중에서도 또 열심히 아이들을 격려해서 집에서도 이제 공투는 화상이 있었잖아요. 또 엄마들이 케어가 안 되는 아이들은 또 학원에 와서 수업을 하기도 하고 그 시기를 잘 지나갔어요. 주변의 다른 학원들은 뭐 거기 맞춰서 교육청에서 오니까 바로 일주일 휴강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변의 학원들은 우리 공투영어처럼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쉬더라고요. 저희들은 이제 공투 메인 학습에 있는 월수금은 화상이든 오프든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하고 화목을 휴강을 했었어요. 저는 본사에서 좋은 여름 특강의 어떤 컨텐츠들이 있는데요. 그 특강에 있는 그 프로그램들을 정규 수업에 좀 대체를 할까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시너지를 가지고 다시 공투 학습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요즘에 아이들은 그 핸드폰으로 유튜브가 되고 싶어 하고 이런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걸 전 아이들에게 동시에 하는 거죠. 동시에 해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도 한번 해보고 아이들의 그런 장래 희망에도 부합할 수 있는 그런 특강 아닌 특강을 하고 스페셜 수업을 하고 싶은 거죠. 그냥 UCC 특강도 괜찮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공투 학습 기본으로 뭐 화상 수업이나 이런 걸 다 하면서 그걸 전면적으로 하면 아이들이 자기가 배운 것을 또 영어로 표현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하고 싶어요. 일부분의 아이들만 한다면 그게 좀 시들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체 아이들이 다 한다면 관심을 가지고서 또 뭐 레벨에 따라서 학년이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은 형아 누나들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요. 또 큰아이들은 동생들을 케어하면서 리더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말이 되는 영어, 진짜 영어, 공통영어 학원.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영어 컨텐츠라고 생각해요. 저는 공통영어 학원은 사이버 학교다. 학교 사실 그렇잖아요. 미국의 공립학교 아이들이 쓰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서도 그대로 쓰고, 또 교재들을 봤을 때도 표현이 한국식 영어로 표현하는 거하고 좀 다른 표현들을 많이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영어 공부를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다. 언어로서 말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아이들이 6학년 정도 되었을 때는 정말 미국 학교의 아이들과 같은, 미국에 있는 아이들과 같이 모국어가 한국어이지만 영어가 제2 국어로서 유창한 영어를 하는 아이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영어가 걸림돌이 되어서 기회를 갖지 못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을 공통영어가 잘 준비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 발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